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고르라면 누구나 스위스를 떠올립니다. 전쟁 한 번 안 한 나라, 분쟁 지역에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중립을 지키는 나라, 초콜릿과 치즈와 시계를 파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해한 나라. 근데 있잖아요, 저 그 말이 사실인지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 싶었거든요. 스위스는 군대가 없다고요? 천만에요. 인구 800만 명 중 군인이 무려 20만 명입니다. 스위스는 전쟁을 안 한다고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건드릴 엄두가 안 나니까요. 스위스가 중립국인 건 평화를 사랑해서라고요? 글쎄요. 어쩌면 그건 제일 무서운 협박 전략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히틀러가 유럽 전체를 삼켜버릴 때도, 이탈리아 파시스트들이 알프스 국경을 넘보던 그 순간에도 아무도 스위스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스위스가 착해서? 아니면 스위스가 너무 무서워서?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스위스는 엽서 속 그 스위스가 아닙니다. 만년설 아래 폭발물이 묻혀있고 예쁜 오두막집 창문 뒤에 대포가 숨어있으며 옆집 아저씨가 유사시 저격수로 변신하는 나라. 평화의 얼굴을 하고 칼날을 숨기고 있는 나라. 이게 진짜 스위스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스위스를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새하얀 만년설이 덮인 알프스 봉우리, 에메랄드빛 초원 위를 한가롭게 뛰어다니는 솥대, 빨간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는 스키어들, 그리고 호숫가 테라스에서 퐁듀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여유를 즐기는 여행객들. 맞습니다. 스위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사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운 알프스 산맥석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냥 산처럼 보이는 저 봉우리 중턱에 뭔가 묘하게 반듯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요. 저 초원 아래 얼마나 깊은 곳까지 인공 터널이 뚫려 있는지는 지도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그림 같은 오두막집들, 샬레라고 부르는 저 예쁜 나무집들 창문 뒤에 뭐가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스위스 국토의 60% 이상이 산악지형입니다. 평지가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불리한 지형이라고 하지만 스위스는 이것을 지구상 최강의 방어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자체가 함정이에요.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오다간 빠져나갈 수 없도록 설계된 거대한 덫. 자, 그런데 이 덫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려면 먼저 역사를 한번 돌아봐야 해요. 스위스가 이렇게까지 된 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계기는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쟁 속에 있습니다. (1940년) 히틀러의 독일군은 유럽을 말 그대로 쓸어버리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 달 만에 무너졌고 프랑스는 6주 만에 항복했습니다.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마지노선도 그냥 우회에서 뚫렸어요. 유럽 어디도 독일의 진격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곳만 달랐습니다. 스위스. 독일은 스위스를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두 나라 다 스위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 군사적으로는 스위스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했는데도 말이죠. 왜였을까요? 단순히 중립국이라서? 아니면 스위스가 독일과 몰래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추측도 일부 있지만 군사 역사가들이 공통적으로 꼽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전략, 이겔 시트라테기예요. 고슴도치를 떠올려 보세요. 겉으로는 작고 귀엽게 생겼죠. 하지만 공격하려고 손을 뻗으면 어떻게 됩니까? 손바닥이 가시로 가득 찔려버립니다. 잡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크죠. 굳이 저걸 잡아야 하나 싶어지는 겁니다. 스위스가 딱 그랬습니다.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건 불가능하진 않았지만 그 대가가 엄청났어요. 험준한 알프스 산악지형을 뚫고 싸우면서 입게 될 피해, 스위스 전역에 준비된 저항군, 그리고 무엇보다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될 위험. 히틀러 입장에서 스위스를 침공하는 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장사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스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걸까요? 말로만 들으면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들어오는 문을 아예 없애버리는 전술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적을 물리치는 것? 아니요. 스위스는 더 근본적인 방법을 택했습니다. 적이 들어오는 길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스위스에는 산악지형 특성상 수천 개의 다리와 터널이 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기 위한 구조물들이죠. 그런데 냉전 시절까지만 해도 이 다리와 터널 하나하나에는 폭발물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군인 한 명이 버튼 하나를 누르면 그 즉시 다리가 폭파되고 터널이 붕괴되도록 설계된 거예요. 단순히 구조물 하나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스위스로 진입하는 모든 경로가 순식간에 막혀버리는 거예요. 장갑차도, 탱크도, 보급트럭도 전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알프스 한겨울에 보급도 못 받고 고립된 군대는 싸워보기도 전에 얼어 죽게 됩니다. 스위스 군사문서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적이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그들이 나갈 수 없게 만든다. 들어오는 건 막을 수 없을 수 있어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스위스 전역에 약 3,000개 이상의 폭발 지점이 설계되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14년 이후로는 폭발물 대부분이 제거되었지만 그 전술적 개념 자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물리적 폭파가 아니라 원격 제어로 도로망 전체를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육로를 막는 건 됐어요. 그러면 공중은요? 항공전력이 있으면 어떤 지형이든 넘어올 수 있지 않나요? 그 질문에 스위스는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답합니다. 산 자체를 공군기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화 같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건 픽션이 아닙니다. 스위스 어딘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산 중턱. 평범한 절벽처럼 보이는 그곳에 거대한 문이 달려 있습니다. 신호가 떨어지면 그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안에서 FA-18 호넷 전투기가 활주로를 달려나옵니다. 산 자체가 경납고이고 산 자체가 활주로인 거예요. 이게 스위스의 산악공군기지입니다. 스위스는 알프스 산맥 곳곳에 산을 파서 만든 지하경납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고 입구는 일반 암벽이나 절벽처럼 위장되어 있어요. 적의 공군이 폭격하려 해도 기지 위치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하경납고들은 핵공격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의 강화 구조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상이 완전히 초토화되어도 이 경납고 안에 있는 전투기와 조종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스위스 공군은 현재 FA-18 호넷과 F-5 타이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F-35A 도입 계약도 체결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공군이라고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형 자체가 항공모함인 나라거든요. 평지가 없어서 불리하다고요. 스위스는 그 불리함을 세계 최강의 방어 자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죠. 전투기도 있고 요새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싸우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인구 8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군사력 세계 30위를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요? 그 비밀은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이웃집 아저씨를 마주쳤다고 상상해보세요. 퇴근 후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 들고 나오는 그 평범한 아저씨. 근데 그 아저씨, 집에 돌아가면 침실 옷장 안에 돌격소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장 전쟁이 나면 48시간 안에 전투 준비를 완료하고 배치됩니다. 이게 과장이 아닙니다. 이게 스위스의 예비군 시스템이에요. 스위스 남성은 만 20세가 되면 징병됩니다. 이후 약 6년간 집중 복무를 하고 37세가 될 때까지 예비군으로 남습니다. 총 군복무 기간이 무려 11년이에요. 그냥 이름만 예비군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소집 훈련을 받고 개인 무기도 집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 결과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정 내 무기 보유율이 세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합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국가가 권장해서요. 이 시스템의 무서운 점은 지긍성입니다. 직업 군인만으로 구성된 군대와 달리 스위스의 모든 성인 남성은 전투 훈련을 받은 예비 전력입니다. 전쟁이 선포되는 순간 스위스 전 국토의 모든 집에서 무장한 병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침략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군부대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동네 주민 전체가 적이라면요. 어느 집이 일반 가정이고 어느 집이 거점인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국민 전체가 방어체계 일부가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예비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스위스의 방어는 사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풍경 자체가 무기예요.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위장된 무기.
예쁜 오두막집 창문이 열리면 대포가 나온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스위스 여행 사진 속에는 꼭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초록 언덕 위에 올망졸망 들어선 갈색 나무집들. 창문마다 꽃이 달리고 지붕엔 눈이 소복이 쌓인 그 집들. 스위스 전통 오두막인 샬레죠. 엽서에 나올 법한 그야말로 동화 같은 풍경입니다. 그런데 그 창문 뒤에 대포가 있다면요? 농담이 아닙니다. 냉전 시절까지 스위스 산 곳곳에는 위장 포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샬레나 헛간처럼 보이는 구조물이지만 문이 열리면 안에서 곡사포가 나오는 거예요. 위성 사진으로 봐도 현장에서 봐도 그냥 평범한 농가 건물처럼 보입니다. 스위스 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위장 포대가 전국에 걸쳐 수만 개에 달했다고 해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도로와 산길 곳곳에는 토블론 라인이라고 불리는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삼각형 콘크리트 블록이 도로를 가득 메운 모습이 초콜릿 브랜드 토블론과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에요. 탱크가 지나가려 하면 이 장애물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게 됩니다. 일부는 지금도 산악 지역 곳곳에 남아 있어요. 알프스의 절경을 배경으로 숨어있는 위장포대, 초록 풀밭을 가로막는 대전차 장벽,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사리, 이게 스위스가 만들어낸 방어 예술입니다. 그런데 이건 지상 이야기예요. 스위스 방어 체계의 마지막이자 가장 극단적인 카드는 지하에 있습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도 지구가 멸망해도 스위스만큼은 살아남는다는 그 시스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이야기는 어떤 공상과학 소설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지하철역이나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겠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위스는 다릅니다. 스위스는 국민 전원이 벙커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정확히는 수용 능력이 인구의 110%입니다. 외국인 방문객까지 포함해도 자리가 남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스위스에서는 한때 개인주택을 지을 때 지하 벙커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벙커가 있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공 벙커도 전국에 걸쳐 촘촘히 있고요. 이 벙커들, 그냥 콘크리트 방이 아닙니다. 두께 1m짜리 철문이 달려있고 생물 화학무기 공격을 막는 필터 시스템이 있으며 병원과 주방시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대형 벙커는 정부 청사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지상이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스위스는 지하에서 국가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이 스위스인들에게는 스위저 멘탈리타시, 즉 스위스 정신이라고 부르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평화는 선물이 아니다. 스위스가 수백 년간 지켜온 철학은 이겁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강해야만 진짜 평화가 온다. 약한 나라의 중립선언은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다. 강한 나라의 중립선언만이 진짜 방패가 된다. 이걸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본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터널을 폭파시키는 장치, 산속 공군기지, 집마다 있는 소총, 샬레 뒤의 대포, 그리고 국민 전원을 품는 벙커. 이게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이건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억지력이에요. 건드리면 다친다는 걸 모두가 알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요즘 스위스의 그 수많은 벙커들이 와인 창고로, 치즈 숙성실로, 심지어 부티크 호텔로 개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살벌함이 평화의 일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스위스가 말하고 싶은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진짜로 강한 나라만이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알던 스위스는 초콜릿과 시계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난 스위스는 칼날을 꽃 속에 숨기는 법을 가장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평화로운 척 가장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어쩌면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영리한 전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